네, 오늘도 이제 시장의 퍼즐을 네 분과 하나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차장 그리고 김현석 PB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석 P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굿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얘기 오늘도 이제 주제 보고 네 분의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꼽아주셨을까요? LNF 얘기를 또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에 불 붙였다. 2차 전지 소재주가 그야말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일에 수요일에 나온 이제 LNF의 초대형 계약 공시가 2차 전지 소재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골라오신 이슈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염승환 차장입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된 소재주들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이 증설을 좀 계속하는 상황이고 또 그 배경에는 이제 물론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했지만 다른 이제 자동차 OEM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좀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대만에 갑자기 팍스콘이 전기차 2050년까지 300만 대 만들겠다. 이런 또 청사진 좀 발표했고 중국의 이제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도 전기차 자기네가 생산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다 배터리 아닙니까? 네. 근데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 새롭게 누가 진입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미 정해진 플레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한국의 3사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이제 전기차 시장 구도 하에서 한국 관련 2차 전지 업체들의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회사는 또 탈락도 하겠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또 여기서 굉장히 앞선 경쟁력으로 또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보여줄 회사도 있고 아니면 또 실망스럽게도 안 좋은 흐름 보여줄 회사도 있지만 지금 그거를 미리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4.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누가 더 낫다, 나쁘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10% 침투율 달 때까지는 전 밸류체인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증설이에요. 이게 항상 지금 요즘에 TSMC도 그렇고 반도체도 보면은 증설을 하냐 마냐가 어쨌든 그 회사의 앞으로의 좀 미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수요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200인데 나는 200밖에 못 만든다. 아니면은 300까지 지금 수요가 이제 갑자기 늘어났는데 200을 딱 지금 채워놓고 있으면 100을 못 먹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업체가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증설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결국 저번에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고 네. 예전에 에코프로비엠 얼마 전에 이제 LNF까지 대규모 증설 공시를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 상단이 그냥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증설을 얼마나 계속 잘 하느냐가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도요다가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시범 양산에 들어가고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달린 차를 좀 생산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악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이미 도요다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해왔고 사실 올해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도쿄 올림픽 때. 근데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네. 일각에서 나온 자료 취합해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분명히 나오겠죠. LG화학도 만들고 삼성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2030년 됐을 때 전체 배터리 시장에 한 3%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3%밖에 아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먼 얘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이거 나오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안 좋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앞서간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전고체 배터리가 성공할지 안 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거기서 잘하는 기업들 또 특히 증설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기업들이 역시
소재 업체니까 그쪽에 계속 좀 집중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염 차장님 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2차 전지 관련 리포트 소개를 해주셨나 봐요. 어제요? 네. 네. 네, 갑자기. 아니 거기서 뭐 좀 좋은 얘기가 있었나 해서 저는 네. 여쭤보려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전기차 소재주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 줄 의견을 통해서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LNF가 심지에 불 붙였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그야말로 터졌는데 한 분 한 분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김민수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죠라고 오늘 의견 주셨고요. 다음 의견입니다. 네, 김현석 PB는 2차 전지 산업 아직 성장 초입이다라는 의견을 오늘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호석 PB의 의견입니다. 테슬라 이즈 먼들입니다. 아니 LNF가 저희가 오늘 이제 이슈에 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만큼 그러면 지난 16일에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저희가 공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고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판매 및 공급 계약 내용 뭐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계약금이 1조 4,547억 원에 달하고요. 뭐 계약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인 것으로 공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호석 PB 일단은 뭐 LNF의 이런 공시가 그야말로 시장 안에서 심지를 붙이는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까지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테슬라 이즈 먼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뭐 전기차 시장을 뭐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뭐 시장 표준을 바꿀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최종 고객사가 테슬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시 내용 지금 보셨겠지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2년간 5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하는데요. 이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라서는 이제 이 공급 계약이 양극재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총 이제 4가지 원소로 되는 4원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엔드 제품에 이제 원통형 전지에 탑재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원통형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최종 고객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러한 부분에서 뭐 테슬라의 영향에 따라서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공시 자체가 소재 업종에 있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종의 트렌드 변화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양극재 시장에서 이제 4원계 그리고 하이니켈 적용 움직임은 있어 왔는데요. 이 확산세가 이번 공시를 계기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하이니켈 중심의 중대형 배터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히려 국내 양극재 업체 생산 능력을 고려를 해본다면 뭐 LNF가 절대적으로 뭐 우위에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전반에 걸쳐서 종목 설정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배터리 소재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보급 대수가 증가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25% 늘었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량도 급증을 했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2차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뭐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뭐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호석 PB 오늘 이제 화상 전화 연결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죠라고 오늘 김민수 대표님 한 줄 평가를 주셨는데 어떤 얘기죠, 이게? 네. 이 얘기는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한 3개월 동안 LNF 갖고 있다가 지난주에 팔았던.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채팅방을 싹 검색을 해보니까 한 8월 말쯤에 김민수 대표님이 LNF를 계속 그때부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검색까지 해보셨습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경의 다른 코너에서도 네.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죠. 네, 관련된 섹터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간 게 배 아프다고 하더라도 네.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전반적인 동향을 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딱 2개로 압축되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압축되는데 지금까지 대형주가 강하게 달렸다고 하게 되면 어제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 소부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다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도 이제 대형주 주도주가 이만큼 갔는데 중소형주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이제 내년 1월 달과 함께 또 중소형주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변의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연히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까 염 차장님께서 자세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은 또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과거 이제 NCM이라고 하는 쪽에서 NCMA로 넘어가죠. 그게 아마 내년부터 대세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전고체 배터리 이쪽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고 효율을 더 높여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부각이 될 텐데 그러면 핵심은 첨가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쪽 관련돼서는 계속 주목하고 종목들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첨가제 쪽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PB는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주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거리 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2차전지 관련 산업이 워낙 좋다는 거는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이게 워낙 밸류도 높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엄밀히 살펴보자면 지금 이런 호재 방금 나왔던 이런 LNF 공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성장의 어떤 초반부에 아직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를만 봐도 내년에 이제 내년 돼봐야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한 4% 좀 안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길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이고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아직까지는 이게 두 자릿수 이상의 침투율이 가는 정도로 성숙화 단계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의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더 그 폭이 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자체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를 좀 자극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래서 LNF 이번 공시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그 추가 증설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이러한 이제 어떤 공급 계약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쪽 향해서 좀 수주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곳은 그 좀 워낙 이제 그 리튬이나 양극재가 이제 사업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할 게 예정이 되다 보니까 좀 종목 중에 이제 대부마그네틱 이런 쪽도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엄청 굉장히 큰 폭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설이 필요한 거고 증설이 이슈가 일단 가장 큰 우리가 기대할 만한 호재가 될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이제 그 공시 이후에 그 이제 밸류 체인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공시 나왔는데 이쪽 관련 밸류 체인 보시면서 2차전지 쪽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저변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모습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 보일 것 같으니까 2차전지 쪽은 꼭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듣기로는 네 분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뭐 그러면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2차 전지 소재주 더 터진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동의하시는 분? 아니, 김민수 대표님 손을 막 번쩍 드시는데 아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는 여의도에서 왔습니다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염 차장님도 뭐 앞서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적으로 살짝 여쭤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가격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을 이 시점에서 또 저희가 한번 또 분류를 해보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저는 일단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계속 소재 쪽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쪽 밸류체인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음극재, 양극재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아는 기업들이니까 네. 그거 외에 결국 중에 하이 니켈계로 갔을 때 이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 결국 에너지 뭐 밀도 측면에서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근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각종 첨가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은 이제 응급제에 들어간 도전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부피가 팽창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수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도 역시 그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인데 뭐 FPD라는 이제 특수 전해질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글로벌 플레이어인데 첨보가 굉장히 좀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뭐 매출액도 늘어나고
나타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첨보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후성은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전기차 갈 때는 좀 소외를 받을 수도 있지만 2차 전지와 이 반도체에 들어간 특수가스를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니까 뭐 굉장히 마진이 높은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업황이 좋아질 때 상당히 이제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후성도 좀 후발주자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오늘 종목 얘기 나오나요? 라고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염 차장님 뭐 나노신소재 언급을 해주셨고 역시나 김민수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첨가제 쪽으로 좀 먼저 종목을 풀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첨가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러면 네, 나노신소재 한 표입니다. 네. 종목 겹치네요. 네. 네, 연차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특히 지금 어떤 전기차 메이커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나 그리고 또 고속 충전 수명 향상 이쪽을 다 잡을 때는 가장 또 필요한 첨가제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고속 충전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또 고속 충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쪽에 대비해서 또 첨가 물질로 계속 떠오르는 쪽이 이제 대주전자조류라든가 나노신소재, 한솔케미칼 여기도 나노신소재가 들어가죠. 그리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수명을 늘리고 저온 특성을 즉 안정적으로 계속 배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해액 첨가제 쪽으로 첨보와 캠트로스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 여러 회사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딱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노신소재와 그리고 또 캠트로스라는 회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압축할 수는 없을까요? 나노신소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노신소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채팅방에서 지금 글이 활발하게 올라와 있고 역시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 차장님 환상의 조합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호석 PB의 종목을 좀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네, 우선 저는 두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방금 첨가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배터리 용량은 이제 용량이나 성능 같은 경우에는 니켈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니켈 비중을 올리게 되면은 발화라든지 수명 단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해 첨가제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계 배터리 발화나 수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해액 첨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이 하이니켈계 이제 NCA 분야에서 스미토모 금속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NCA 분야는 LNF의 NCM 분야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요. 현재 1위와 2위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더 훨씬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노신소재와 뭐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등 많은 종목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현석 PB는 살짝 뭐 종목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워낙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보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이제 양극재하고 리튬 업체가 계속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게 좀 어렵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양극재 안에 있는 철을 좀 제거하는 그런 이제 공정에 투입이 되는 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게 대보마그네틱인데 이게 철이 발화의 원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그러니까 앞선 그 전방 산업의 어떤 이제 양극재 리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이쪽 대보마그네틱이 당연히 이제 그 좀 긍정적이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대보마그네틱도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에 좀 뛸 것 같고요.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좀 살아있다면 이쪽도 한번 좀 약간은 후방에 있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쪽 섹터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뭐 종목 얘기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내부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덕분에 업종과 종목 공부 잘 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